국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들이 좀 제대로 정부 측에 전달될 수 있기를 계속 바래 왔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으로부터는 공격을 받고도 지금까지 미국 그 외교 사상 이렇게 응징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저게 지금 미국의 외교 참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 문제는 미국 정부로부터 우선순위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 측으로부터 분석과 얘기를, 대책을 또 들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미국이 중국과 경제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중국 입장에서도 최우선 순위가 그 한반도 문제보다는 최우선 순위가 미국과의 경제 전쟁일 것이고, 역시 중국으로부터도 우리 남북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시진핑의 6월 방안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방안은 취소되고 또 거의 거론도 되지 않았었던 북한 방문이 이루어졌고, 중국은 과연 북한 방문을 통해서 남북 문제를 미국과의 경제 협상에 어떤 카드로 쓰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궁금하고, 그건 남북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들은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나중에 들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듣고 또 마땅하게 대응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에도 국회는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10만 톤 받기로 했었던 옥수수를 5만 톤밖에 받지 않고 온 김정은의 일정까지 단축한 러시아 방문은 성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착인지 정말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궁금하기 때문에 현 정부가 남북 문제를 모든 국정 운정의 최고의 중심축으로 삼아왔던 바로 그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국정도 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이 국민들 삶과 경제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정부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 참사를 넘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일본 관계는 외교적으로 정말 외교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정도로 난국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부서가 아닌, 다른 상임위가 아닌 외교위원회에서, 당연히 외통위원회에서 다뤄야 되고 물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청와대와 미국 대사 간에 오고 가고 있는 하웨이 문제에 대한 공방도 정말 어처구니도 없고, 그러면서도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그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좀 기가 막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려했었던 북한의 SLBM이 과연 정말 심포에서 정말로 발사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 정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SLBM 같은다고 한다면은 대륙간 탄도탄이 필요 없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인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도발을 했을 때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반응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는 정말 외통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줘야 됩니다. 뜬금없는 김정은의 말하자면은 북침 그 주장에 대해서도 정말 과연 이걸 가만히 듣고 앉아 있어야 될 문제인지, 학자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주장한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북침을 이렇게 기정사실로 한 것처럼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대체 그 의도가 뭔지,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뭔지에 대해서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정말 미루어야 될 일인지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만약 그 경우에 외통위가 정상화된다고 한다면 다행스럽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여당 쪽에서 이렇게 회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만큼 그동안에 못했던 모든 회의를 몰아서 몇 날 며칠이고 이렇게 위원장께서 계속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라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뭐 지금까지 안 했던 2, 3개월의 회의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의뢰껏 다른 상임위에서 하는 대로 또 한 번 뭐 하루 대충 하다가 보고받는데 한 3, 40분 흘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여당에서 이렇게 회의하기를 간절히 바란 만큼 몇 날 며칠이고 우리 외통위는 다른 그 상임위하고 달리 꼭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36년 동안 정치권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러한 그 국회 공전 이러한 것들을 오랫도록 지켜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지금 저도 과거에 몸담았던 지금의 야당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뻔딸 게 없고 그렇게 본받을 것도 없고 그렇게 흉내낼 것이 없어서 지금의 여당 사람들이 야당 시절에 그냥 정권 출범하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밖에서 텐트 치고 맨날 국회 거부하고 하던 그런 것을 본받고 뻔따고 앉아있다. 이런 것들 자체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독살스러운 그런 또 굉장히 강한 정권하고 대항을 해야 되는 그런 군사정권이나 장기집권하고 대항을 했던 시절의 야당의 행태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고 국민 수준이 이렇게 바뀌었고 매스컴이 이렇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70년대 80년대에 했었던 그러한 정치 행태를 그대로 따라서 하고 본받고 있는 그러한 그 정말 지금의 야당의 모습들에 대해서 한심함을 느낍니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이런 먹고 국회의원 언제까지 해야 될지 정말 부끄럽고 국민들한테 죄송스럽고 정말 그 한없이 국민들에게 사과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